네, 세 번째 큐브는 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재수사를 받기 직전 해외로 나가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제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절차상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대검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사건 큐브인데요. 이 내용도 들여다보죠.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출국 금지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과정 자체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관련된 논란인데요. 예. 일단 김학의 차관 사건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예.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성접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인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게 2013년, 14년이에요.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 이 사건인데 그 예. 시기인데 박 전 대통령이 김학의 차관을 아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재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왔고 2019년 3월에 이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내렸어요.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불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밤 12시에 몰래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이제 사실 걸린 거죠. 예.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다른 곳으로 도피성 예. 그렇게 나가려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예. 대검은 보다 충실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재배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했을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예. 추가로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법적인 부분을 쭉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사건 보니까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필요한 사건 번호나 승인 요청서에 적힌 그 내사 번호들이 모두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일단 법무부 입장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게 관례기도 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서 나오는 비판이 이 목적이 정당하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위반해도 되느냐 이런 비판 나오는데요. 이제 헌법 12조에 나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면키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다라고 할 경우 예. 일단 공익신고를 지난 달이죠. 12월에 받아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출국금지 사건 번호가 이미 무혐의 처분된 서울중앙지검의 김 전 차관 성폭행 사건 번호가 똑같다라는 예. 것이죠. 그리고 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이 자료, 이 승인 요청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가 적힌 채 접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가 묵인, 은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는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첩보를 받고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신청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알고도 놓쳤습니다라고 했을 경우가 맞는 것인지 예. 아니면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는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작에 나선 사람들은 아마 적절한 처벌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사 번호를 조작했다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했는 것인가. 예. 그리고 YTN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예. 얼굴을 공개했잖아요. 예. 누가 봐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 아니라고 하는 판단도 나왔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그럼 얼마나 똑같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예. 과연 이렇게 출국금지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가짜라는 조작된 것이다. 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가? 저는 살짝 비틀어진 초원 복국집 사건처럼 보여요. 예. 독수독과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게 절차적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은 부분에 천착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논란, 지금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논란인 것인데 어쨌든 어쨌든 수사에 이제 들어가면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네요. 허윤 변호사께 1분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출국 금지 과정의 위법성이 제기된 이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법무부나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3명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예. 그리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데요. 이 3명의 인물에 대한 조사가
뭐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명이 다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혹시 지난해 있었던 윤석열 추미애 대전에 또 2차전이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할 때 좀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밀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세 번째 사건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빠르게 오늘 좀 진행했네요. 두 분의 전문가와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